봅시다. 70페이지 한 편 보세요. 70페이지.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0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인데 이걸 보기 전에 앞에 다시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네. 자, 보면은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시험법이란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좀 들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법조문이 1118조입니다. 예, 법조문이 민법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법조문이. 그래서 이제 요 개인 간, 백선민자하고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기면 뭐가 적용됩니까? 민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18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우리 시험에 들어간 내용이 요게 이제 합쳐서 한 600조 정도가 우리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우리 시험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1편이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은 민법 1조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184조까지 시험 범위예요. 여기 들어가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험 범위가 민법 1조가 안 들어가고요. 몇 조부터냐면 103조부터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103조부터 154조까지 여기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도 아니고 얼마 안 되죠? 네, 법조문에서는 봤을 때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민법 총칙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요 103조부터 154조까지가 시험 범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물권법이 있는데, 물권법. 자,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가 물권이고 그에 대한 규율한 법이 물권법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법은 전범인데 질권을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면 부동산을 거래합니까? 동산을 거래합니까? 부동산 거래하잖아.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이 동산은요, 질권은 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를 한다고 해요. 우리 시험에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질권을 제외한다. 동산에 관해서 권리를 질권, 저당권 설정하는 것 같은 질권입니다. 그래서 질권은 제외다. 자, 이 질권의 대표적인 예가 전당포 들어봤습니까? 네. 지나가다가 한번 봤을 낀데, 네? 전당포. 공호타에 보면 있습니다. 전당포. 자, 전당포는 뭡니까? 내가 목걸이 있고 금반지 있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맡기고 돈 빌려 주죠? 안 가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런 거를 맡기고 언제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안 갚으면은 자기 가져가죠? 정당포주가 가져간다고, 정당포주가. 알겠어요? 그럼 그 정당포가 뭐예요? 질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게 저당권이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에 관해서 배운다? 저당권에 대해서 배우지 뭐는 아니다. 질권은 시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민법 총칙 우리 시험이 안에서 나오는데 103조부터 104조까지 내용이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10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도 10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고 적게 나왔을 때 14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17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딱 정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우는 게 이제 계약법입니다. 계약법. 그래서 이제 계약법이라는 것은 이제 계약법도 우리가 계약법이 아니라 채권법인데,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채권법이라 해놓고,
우리가 채권법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에 관한 거다? 계약에 관한 법이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계약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권법 중에서는 채권법이 양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만 배운다고? 계약에 관한 법만 배운다고요. 여기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민사특별법. 그래서 민사특별법이 이제 6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민사특별법이 자,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 가담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이랍니다. 그냥 집합법. 그 다음에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명의신탁. 자, 그래서 자, 신탁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법 이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요 5가지 법률에서 최소 한 문제씩 나오고, 자, 여기서 플러스 한 문제는 뭐가 여기 선택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민사특별법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6문제가 나와요.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쳐서 몇 문제입니까? 40문제. 합쳐서 뭡니까? 40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은 민법 총칙을 배웁니다. 1학년 때. 2학년 때 물권법을 배워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채권부 1, 채권 총론, 그 다음에 채권 강론 뭐 배웁니다. 자, 이게 3학년 1학기 때 배운 겁니다. 4학년 때 이제 뭐가 가족법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은 뭡니까? 2달 만에 조집봅니다. 내가 대학교 상위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 2달 만에 조집합니다. 천재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을 설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맞추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입니까? 뭘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정상입니다, 정상. 아시겠죠? 이거를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은 2달 만에 그냥 압축해서 정리 확 합니다. 그러면 처음 들으면 이해가 100%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법률 용어를 알아야 몰라요. 법률 용어 한 개도 모르잖아. 앞에 공부해 오신 분들 아니면 동영상 좀 보신 분들이 법률 용어 좀 알겠지만 법률 용어를 모른다고요. 그럼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은 자, 우리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기초인문과정 하는데 이해도가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앞에 공부를 좀 했던 분 같은 경우는 이해도는 뭐 90%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은 이 정도가 이해도가 안 됩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좀 알아듣는 것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너무 뭡니까? 뭐 하지 말고 너무 자각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 요 내용을 다시 1월 달하고 2월 달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이해도가 한 70%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네. 3, 4월 달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도가 90%까지 올라갑니다. 이해 안 되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저게 뭔지는 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식이 뭔지는 안다. 임대차가 뭔지는 안다. 전세권이 뭔지는 안다. 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좀 설명하다 말았는데, 3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 어떻게 된다. 3월 달에 민법 총칙을 배우면, 민법 총칙 배우고 난 거를 10년치를 무료 특강해 줍니다. 물론 자료비는 별도로 받긴 받아요. 그런데 양이 많으니까. 기초 문제를 무료로 해줍니다. 기초 문제를 해주고, 4월 달에도 뭡니까? 이제 물권법을 배우거든. 그럼 물권법 배운 거를 또 기초문제 10년치를 해주고 5월달 4월 말부터 이제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채권법 배우는데 이때 5월달 초에 채권법 계약법이죠. 계약법을 또 10년치를 정리를 해줍니다. 6월달 가면은 민사특별법. 그래서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뭡니까?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할 때 혼자 정리하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해라도 안 돼.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그 정리 몇 개월 걸립니다. 근데 수업을 같이 듣고 복습을 하면은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론 정리 다시, 여기 판서노트 있지만 판서도 정리를 다 해주고 문제풀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할 것을 제가 많이 감해준다고요. 그래서 따라오시면 돼요. 빠지지 말고. 아시죠? 빠지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뭡니까? 우리 기출문제 특강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올려놔요. 보라고. 제발 좀 보라고. 그래서 제발 좀 안 보더라고. 제발 좀 보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안 보더라고. 보시라고요. 무료로 올려놓습니다. 민법은 그냥 무료로 또 막 계속 올려놓습니다. 보라고. 알죠? 그럼 봐야 돼. 예의상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기 보시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여기서 요것도 3월달, 요건 4월달, 5월달 가서 기출문제. 우리는 민법을 언제부터? 이때부터 이제 기출문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민사특별법은 6월달에 이렇게 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책에 딱 펴니까 지금 70페이지 앞에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민법 총칙인데 전부가 아니고 103조부터 몇 조다? 154조까지 내용을 배운다.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뭐를 제외하고? 질권을 제외하고 배운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는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은 몇 분이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것도. 계약법, 채권법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저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의미에 들어가는 게 약 몇 조다? 600조가 정도 됩니다. 600조. 아시죠? 그래서 600조 정도만 되는데 돈이 아니고 조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600조가 아니고. 예? 우리나라 예산 500 몇십 조 이게 아니고 그 600조 정도가 우리 시험 의미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은 몇 문제 나온다? 6문제 나온다고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돼 있죠? 내용 설명이 됐고 이제 넘기면 됩니다. 자, 넘기면 이제 어디 들어간다고? 민법 총칙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 총칙입니다. 총칙.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제1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기본서를 펴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험에 뭡니까? 안 나오는 건 그냥 X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는 시험 나올 거 있다 없다? 없어. 70페이지 전체 뭐라고? X.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봅시다. 법률관계 나와 있습니까? 나와요? 네. 네, 법률관계. 자, 이 법률관계는 밑에 보시면은 자, 양갈로 2번 있죠. 법규범에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 돼 있습니까? 법률관계 이거. 법이 아닌 도덕, 종교, 관습 등이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인간관계이다. 예의상 줄 꺼놓고 시험에 절대 안 놉니다. 아시겠죠? 알았다. 그래서 법에서 규율된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됐어요?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우리 안 나오면 미리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가서 민법에 의 나옵니까? 나머지 일지동하 읽는 거 손해입니다. 알겠죠? 나오는 것만 보면 되는데. 자, 밑에 가서 민법에 의 가서 첫 번째 줄만 줄 끊어서 이상. 시험 안 나온다 그랬죠? 사인간에 백서민자입니다. 사인간에 법률관계를 규율한 법을 무슨 법이란다? 민법인데 무슨 법이다? 일반법입니다. 일반 사람이 다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요. 옆에 가서 권리와 의무. 자, 권리가 뭔데요? 첫 번째 줄 주시고. 자, 일단 71페이지도 X. 시험 낸다 안 된다? 안 낸다. 그럼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복습한다 안 한다? 하지도 마. X 해놨잖아. 맞죠? 복습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중요하다고 별표해 놓고, 우리가 이제 별표 하나 해 놓으면은 10년 동안 2번 내지 3번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별표 2개 넣으면 되겠네요. 10년 동안 5번 내지 6번 나오고 7번 이상 나오면은 몇 번? 별표 3개예요. 알겠어요? 이 규칙이에요. 저를 그렇게 합니다. 자, 별표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뭐 2-3번 나온 거야. 예? 2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여섯 번 나온 거예요. 대여섯 번 이렇게 나온 거고 7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은 시험 자주 내는 거죠. 별표 3개. 7개 이상 나오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7개, 그러니까 이제 7개 이상, 10년 동안 7개 이상 나오는 게 별표 3개가 몇 개냐면은 총 몇 개냐면은 24개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24개 맞추는 거야. 아시죠? 근데 이 별표 3개인데도 내가 약한 파트가 있거든. 저당권 파트 약하다. 무슨 파트, 지상권, 특히 법정이사권이 약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버리면 돼요, 그냥. 그럼 다른 것에 맞추면 되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전부 다 하면 좋지만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는 미리 버려야 돼요. 언제 버리느냐? 문제풀이 과정 끝나면은 모의고사 치고 했는데 이 파트 너무 약하다. 그래서 공부해보고 전혀 안 되면은 버려야 돼. 딴 거에서 맞춰야 돼. 무슨 말이죠?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판서노트의 테마는요 80개입니다. 80개. 판서노트의 100페이지가 넘지만은 테마는 몇 가지다? 80개예요. 80개에서 시험 다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거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71페이지 이미 X 해놨죠? 나옵니다. 자, 권리는 예의상 줄건 없습니다.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권리랍니다. 아따 어렵네. 맞죠? 외울 필요 없고 그렇구나. 넘어가면 돼. 권리의 종류 가서 재산권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권이 있습니다. 물권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자다. 소유권이 있죠? 전세 들어갔다. 전세권이 있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이 있죠? 됐어요? 이런 걸 뭐란다? 물권이랍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등이 물권입니다. 절대권이고 대세권입니다. 대세권입니다. 대세권이 뭐예요? 절대권이라는 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갑인데 이 건물에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 그러면 등기되어 있으면 내 걸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의라든지 병이 왔어도 이 누구 건데 하면 내 거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모든 사람에게 이거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무슨 권이다? 절대권입니다. 뭐가 되면은 등기가 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슨 권이다? 절대권. 여러분 아파트 앞으로 여러분 명의 앞으로 아파트 돼 있잖아요. 전부 임대 사세요? 임대 사세요? 여러분 앞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뭡니까? 와서 누구 건데 내 거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어. 이게 대세권이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세권. 오케이? 이거 이해 안 돼가 찾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나 계시는데 시험은 내 안 내? 안 내. 아시겠죠? 가볍게 가고 모르겠으면 뭡니까? 와서 물어보면 돼요. 요거 몰라도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있잖아요. 제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예? 저는 옛날에 선배한테 가서 이거 무슨 절대권이 뭔데요? 일단 머리 대라 이러거든요. 머리 대라. 한 대 팍 배웠어요. 전세권이 어떤 건데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선배한테 물어보면은 전세권 어떻게 되고 설명 못하면 한 대 맞고 이렇게 해서. 저는 때리는 거 절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저 사람 저거 모르는구나.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시면 돼. 아시겠죠? 용어 모르는 거 오셔도 물어보시면 해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다행인 게 뭐예요? 민법 과외선생님이 학원에 상주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또 모르는 사람 몇 명 모르잖아. 그러면 또 가서 또 뭐합니까? 또 설명도 해준다. 뭘 해줍니까? 작은 강의실 가가지고 앉아봐. 다시 저당 다시 해줄게. 쭉 설명도 해줍니다. 전세금 모르는데 전세금 들어가 빨리 들어가줘봐. 저 작은 강의실 있죠. 여기 큰 강의실이니까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작은 강의실 가면은 앉아봐. 4명 나와서 설명해줘. 무슨 말이죠? 돈 안 받습니다. 근데 받는 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입니다. 커피는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맞잖아요.
커피 한 잔 먹든지, 뭐, 캔 음료 한개 먹든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빼고는 그냥 무료 합니다. 무료 가요. 근데, 저도 이제 돈 받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아시죠? 좀 우리가 마지막 만점 특강 이런 거는 뭐 다 2번인가 3번인데, 그때는 이제 한 번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을 저축해가지고, 우리 시험 당일날 뒤풀이 할 때 씁니다. 뒤풀이. 우리 당일날, 우리는 뭐니까, 당일날 70불 이상 합격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뒤풀이 합니다. 여기서 부페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술은 뒤에 딱 해놓고 합니다. 술은 좋은 데입니다. 합격하기 좋은 데이. 술 명칭이 그래요. 합격하기 좋은 데요. 그래서 그거 딱 해놓고 냉장고에 꺼내면 돼요. 아직까지 있어요. 냉장고에. 열어보면 술 아직까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놨는데 너무 적게 먹더라고요. 많이 사놨는데. 예. 3박스를 사놨는데 60병을 사놨는데 지금 지금 20몇 개 남아있어요. 술. 학원에 술 먹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한 잔 따로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하여튼 지금 절대권에 대해서 설명해. 물권은 등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대항할 수 있다. 대세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절대권이라고요. 그런데 채권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갚아야 되는 사람은 채무자. 이건 알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되죠. 이건 알아요? 돈을 안 빌려봤어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잖아. 맞잖아요? 자, 그러면 뭐 3년간 뭐 된다고? 나눠서 받기로 했다. 이게 나중에 뭡니까? 배우겠지만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이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한이 뭐냐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기한이 있음으로써 받는 이익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1억을 빌려주고 3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 채무자가 좋아? 채권자가 좋아? 채무자는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면 돼. 그럼 누가 좋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153조에 보면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기간 배워요. 그 시험 질문에 잘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채권자는 가면 돈을 갚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채무자에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병인한테 가서 돈 갚으라면 뭐라 합니까? 병이 뭐라 합니까? 네 눈대이라 본다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채권법은, 채권은 뭡니까? 특정된 이 사람에게만 할 수 있죠.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그래서 누굽니까? 사람이죠? 무슨 권이다? 대인권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상대권입니다. 절대권은 아까 물권 같은 게 내가 등기되면 모든 사람이 내 거라고 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뭐 소유권이 등기됐다, 전세권이 등기됐다, 모든 사람이 내 전세권자다, 소유자다, 다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근데 얘는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대인권이고 상대적인 권리다. 오케이? 자, 책을 봅시다. 자, 그래서 밑에 채권 2번 있죠? 2번?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인이 누굽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방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무슨 권이고 줄권 없고 상대권이고 대인권이다. 이해됐어요? 그 채무자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대인권이라고요.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신 분이 많아. 물어보신 분들이. 이해됐죠? 안 됐습니다. 시험은 나와 안 나와? 옆에 적어놓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지금 하고 있는 거 절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세 번째 내용, 임차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대항력 여부. 지금 이거 배울 때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뒤에 전세권하고 임차권 배우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청구권. 이거죠. 돈 갚아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만 쭉 끊으시고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무슨 권이란다? 청구권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성권 나와 있습니까? 아, 형성권. 자, 이거 형성권은요, 우리 프린트온 나갔죠? 있어요? 자,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 어디냐면 밑에 상대방 있는 데 있죠? 상대방.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있어요? 아,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상대방 단독행위가 동의, 철회. 일단 동철이가 뭐 먹고?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상계, 추인 이거 적어 놓으세요. 취소, 해제, 해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무슨 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달주의 차고 있고 도달한테 효력이 발생하고 형성권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형성권이 뭔데? 내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일정한 권리가 형성되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취소. 내가 이제 사기 강박 당하면 이렇게 할게요. 내가 사기 강박을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봅시다. 을이 갑을 뭐 했습니까? 사기했어, 강박했어.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막 했어? 취소하겠죠.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뭐냐? 여러분이 사기 강박을 당하면은 민법상에는 뭡니까? 취소예요. 형법상 뭐예요? 사기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민법 배우고 있습니까? 형법 배우고 있습니까? 민법 배우고 있잖아. 그럼 사기 강박 당했다. 사기 당했든 강박 당했든 뭐 해야 돼요? 매매 계약은 말한다? 취소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사기 강박을 당하면은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나중에 배우지만 무슨 권자라 하느냐? 취소권자라 한다고요. 그러면 취소를 하면은 이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취소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은 일정한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형성권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자, 그러면 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 72페이지에 형성권 나옵니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 일방적 의사표시 줄 꺼놓고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등의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는 권리를 뭘 한다? 형성권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취소권, 해제권 뭐 쭉쭉쭉 아까 있었죠? 예. 그래서 지상물 매수권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형성권이라는 건 뭡니까? 일정한 의사표시에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다. 됐어요? 체크만 하세요. 항변권은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일로 와보세요. 항변권. 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 하느냐? 매매 계약 합니다. 지우긴 좀 그러고 여기 다시 합시다.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고요. 우리 계약서 쓸 때 씁니까? 안 씁니까? 각각 우리 매매 계약을 하면서 5월 1일 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1일 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약금 줬어요. 누가? 을이. 파는 사람은 뭐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이거 모르면 심각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8월 달에 와가지고 매도인이 누군데 이러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저가 뛰내릴 수 있어요. 알겠죠? 진짜 그때 뭐 미치는 거지. 왜?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잖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 한다고. 알겠죠? 이건 상식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내가 계약금을 5월 1일 날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서 이전등기 한다. 이렇게 적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안 적어요? 적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이잖아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계약금 주고 잔금 바로 치잖아. 또 매매도 안 해봤구나. 남편이 다 해봤구나. 예? 매매할 때 그렇게 한다고. 예.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커 적어. 안 사보니까 모르겠죠. 비쌉니다. 아시겠죠? 예? 비싸. 예? 비쌉니다. 예? 그래서 비싸니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하고 이 사람이 잔금 주는 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해야 돼? 맞나요? 동시에 하잖아. 자, 우리가 이제 중개사무실 갔어요. 매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인 보고 중개사, 공인중개사 적어놓읍시다. 네.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자, 그러면 매도인 보고 뭐랍니까? 잔금 칠 때? 서류 등록을 하죠? 네. 등기부 등본하고 등록을 하잖아. 팔기 위해서 인감증명서하고 다 등록을 하잖아. 맞잖아요? 왜 인감증명서 왜 첨부합니까? 누가 와 있어요, 중개사무실에? 법무사는 아니지만 법무사 직원이 와 있잖아. 무슨 이행하려고? 동시에 이행하려고. 예? 그래서 이제 위임장 써가지고 해야 되잖아. 위임장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장 찍고. 무슨 도장? 안 해. 뭐 상식 아니야. 인감 도장 찍고. 근데 시험지 나오면 왜 틀려 그래? 희한하죠? 인감 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서류 뭐 필요한데 니 팔 때 뭐 서류 들어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얘기 하기가 좀 뭐 계속 반복되니까 하니까는 그래서 명함 뒤에 뭐 해놓습니까? 매도시 이래가지고 서류 다. 그럼 뭐랍니까? 명함 뒤에 있으니까 호텔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기서 땄을 때 명함 뒤에 그 적어 놓는다니까 대부분. 그럼 매수할 때는 무슨 서류 이렇게 뭐 준비 다 해놓죠? 알겠어요? 그게 쉬운 문제야. 등기법에 첨부 서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매도인은 뭐 필요합니까? 뭐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잖아. 인감증명서하고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네. 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등기법 시험 배워요. 알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근데 설명 못하면 안 되니까 시험 문제 낸다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명함 뒤에 다 적어 놓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 그럼 시험 치기 위해서 외워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너 잔금 준비해보라 해야 되죠? 맞나요? 그럼 또 이제 뭐 잔금 못 준다고 하면, 지금 잔금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누구 불러요? 은행 지금 불러놓죠? 예? 아니면 전화하잖아. 잔금 보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잖아. 좀 매매도 좀 하시고, 임대차도 좀 해보시고, 전세도 좀 해. 그래서 우리 민법 잘하신 분들이 옛날에 임대차도 해보고 전세도 해보고 뭡니까 매매도 해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요. 왜?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거든. 예? 그런 내용이야. 지금 우리 민법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잔금을 주고 이전등기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안 하면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다고요. 항변권. 자, 어떤 내용이냐? 야, 네가 이거 안 넘겨주면은 내가 잔금 못 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맞죠? 이게 항변권이야. 동시 이행하는데 안 하면 내가 항변할 수 있다고. 항변권이 다른 말로 뭐인데? 거절권이야. 네 안 하면 내가 못 줘. 거절이죠? 그럼 얘는 또 뭐랍니까 또? 야, 임마 네가 잔금을 안 주니까 내가 못 주지 이래야죠. 맞죠? 얘도 뭐합니까? 항변권이 있다 없다? 동시 이행에 무슨 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동시에 한 몇 권은 우리 판서 노트에 나중에 들어가면은 75페이지에 나옵니다. 나중에 배울 거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자, 무슨 권이다? 니 안 주면 내 못한다, 못 준다. 거절권이죠? 오케이? 자,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항변권 나와 있습니까? 있죠? 상대방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무슨 항변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럼 그런 내용을 쫙 그냥 해놔버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얘가 뭐라고? 요 내용이라고 해요. 잔금 주면서 잊었는 게 하는 건 무슨 얘기다? 동시이행이다. 어디서 하는데? 중개사무실에서 한다고요. 오케이? 네, 거기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이행 항변권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10년 동안 8번 나왔습니다. 올 또 나왔어요. 아시죠? 그럼 중요하다. 근데 여기 표시할 필요는 없고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자, 일단은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형성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페이지에 알겠죠? 자, 그러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어디 있냐면은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180페이지예요. 그러면 그 밑에다 적어놓읍시다. 72페이지에 항변권 밑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현관배 딱 해놓고요. 180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됩니다. 180페이지. 그래서 나중에 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가면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별표는 몇 개 놓는다? 3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73페이지 이제 권리의 변동 나옵니다. 자, 권리 변동이 나오는데 자, 권리 변동은 일단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권리 변동.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요 내용들. 자, 민법은 이렇게 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한 개당 몇 점입니까? 그러면 40문제가 100점이니까 2.5점이죠. 2.5점. 자, 그래서 2.5점입니다. 한 개 맞추면 되는데 그럼 60점이 되려면 몇 개 맞춰야 됩니까? 또 계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2.5점 곱하기 24개죠. 안 되나 보네요. 24개 맞춰야지 합격한다고. 개론 또 24개 맞춰야 돼. 근데 뭐 민법을 80점 받으면 뭡니까? 개론은 40점 받아도 돼요. 아시죠?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뭘 잘한다는 걸 알아 몰라 알게 됩니다. 모의고사도 한 7번 쳐보세요. 해보면은 나 이제부터는 민법부터 먼저 풀어야 되겠어. 왜? 민법에 자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개론을 자신 있어. 그럼 개론부터 먼저 푸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자신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풀고 빨리 시간에 끝내야 돼. 아시겠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개론부터 먼저 푸시는 분들도 개론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으라고. 근데 오늘 계산 문제도 또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어요. 올해는 어렵게 하려고. 왜 어렵게 하냐면은 작년에는 뭡니까? 시험 치는 인원이 28만 명인가 이게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올해 34만 몇천 명이 넣었거든요. 근데 2만 명을 합격시켜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쉽게 내야 됩니까? 그런데 어렵게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떨어지신 분들은 뭡니까? 이번에 시험 쳐서 C급을 했거든. 서경석이 아세요? 서경석이가 시험 쳐서 1차밖에 안 되잖아. 1차 됐는데 서울대 걔가 육사 전국 수석했는 애죠. 육사 수석하게 들어간 애예요. 그래서 육사 포기하고 어디 갔습니까? 서울대 갔잖아요. 아시죠? 서울대 간 애도 떨어집니다. 2차 떨어졌죠? 2차 치니까 뭡니까? C급을 했거든, 제가. 유튜브에 나와요. 매기는 거 보면은. 민법 65점. 개론 60점 나오대요, 보니까. 근거히 합격했습니다. 근거히. 에듀윌에서 요번에 시험처가 동차 합격하면 1억 주기로 했는데 1차 합격해가지고 얼마 줬겠죠 그래도. 그래도 걔 때문에 지금 에듀윌 광고 엄청 하잖아요. 시험치 갔다가 시험치 갈 때도 옆에 경호원 데려가서 막 치고 치니까 야 친다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입니까? 광고 효과지 그거. 작전입니다 작전. 그거.
그래서 쳤는데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뭐, 공법 까락이죠? 그죠? 공법을. 네? 자,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 변호사, 울산에 변호사 지금 사무실에 이제 변호사, 변호사예요. 그 친구도 이제 시험 쳤는데, 뭐 민법 점수 많이 나오죠? 경험점수. 뭐 때문에 떨었냐? 공법 때문에 떨었어요. 진짜 실직. 그래서 2년 만에 됐어요, 그 친구도.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를.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공법. 그래, 내가 동영상을 줬어요. 공법 보고 하라고. 그 다음 년도 합격했어, 다음 년도 2차가. 변호사도 몇 년 걸린다? 물론 이제 술 마시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래도 그 옛날에 뭡니까? 이 법이라는 걸 다 받던 친구들인데, 고도점 받는 애들 아니에요. 맞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부동산 그 공법이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이 행정법에 안에 있거든요. 행정법 점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걔가. 네, 그런 애도 떨어진다니까, 공법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공법이 뭐랬어요? 공포의 항법, 공법입니다. 공포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점수 제일 안 나오는 게 뭐라고? 공법이에요. 그래 시험이 되니까. 근데 안 하면 아예 까락으로 떨어진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법은 50점에서 60점 사이, 60점 받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중개사법을 엄청나게 봐야 돼.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그걸 받아야 돼요. 중개사법에서 뭡니까? 90점 받아보면 80점 받으면 돼요. 우리 울산이고 여기 집중반이라고 있었는데 1차 집중반이 있는데 그게 7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는 반인데 뭐냐면 1차만 집중해서 하는 반이야. 그래서 민법계로 하는데 여기 민법계로 수업 듣고 여기도 민법계로 또 하니까 또 토요일 때 민법계로 또 하잖아. 그 몇 번 하냐면은 일주일에 5번을 민법계로 합니다. 민법. 그러면 합격하겠어 안 하겠어? 1차는 돼요. 1차는 돼요. 무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동차 합격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뭐냐? 중개사법이 아주 점수를 고도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7.5 받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래도 뭐 1차를 집중해서 하니까는 2차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근데 1년 동안 들었으니까 막 찍었죠. 막 찍으니까 45점 몇 하고 뭐 공시세법 47.5 받았는데 이 90점 나와보니까 합격해야 해요. 또 안 넘겨주는 거 잘 못하나 보네요. 그러면 합격이라고. 그래 합격했다고. 무슨 말이죠? 네, 그렇게 합격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을 적게 받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자, 뭐 하다가 또 넘어가겠습니까? 뭐 하다가 넘어갔지? 자, 하여튼 이제 권리 변동하다가 넘어갔죠? 이제 권리 변동 할 차례죠? 네, 맞죠? 자, 갑시다. 자,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니까. 자, 73페이지 피시고.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더 할게요. 15분 정도 더 할 겁니다. 마치면 되겠죠? 네, 맞죠? 네, 자, 갑시다. 자, 권리 변동인데 73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73페이지. 자, 내용이 있는데, 우리 판서 노트는 2페이지 펴입니다. 2페이지. 자, 우리가 금요일 할 때 다시 또 할 겁니다. 하는데, 자, 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권리 변동으로 갑니다. 권리 변동. 자, 요거는 별표를 하나 해놓습니다. 하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요거는 뭐 하나 반 해놓읍시다. 하나 반. 뭐 2개 돼요. 2개 돼. 왜냐면은 단독 문제는 3번 나왔고 지문으로 1번 나왔거든요. 지문으로. 그래서 뭐 한번 별표 2개 해놓으시고 한번. 자, 일단 우리가 민법 총칙 처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권리 변동.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합니다. 자, 파는 사람은 뭘 한다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권리. 자, 여기서 보시면은 권리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권리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갑이죠? 갑은 누구야? 사람이지. 맞나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객체는 뭡니까? 물건이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부동산 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객체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부동산도 되고 뭐 된다? 동산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동산 합쳐서 뭘 한다? 물건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주체 객체를 권리변동 나옵니다. 권리변동. 자, 이게 우리 민법에 1조부터 102조까지가 제1조부터 자, 102조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권리주체인 사람이 권리객체의 물건을 사고 파니까 무슨 변동이 생기더라?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럼 이를 바뀌는 것은 무슨 변동이 난다고? 권리 변동이 난다고.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있습니까? 있죠? 발생했다. 이 사람 거의 취득하는 게 발생하고 얘는 소멸했죠? 발생 또 변경됐죠? 갑에서 을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통틀어서 뭐랍니까? 권리 변동의 모습이랍니다. 권리 변동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뭐란다? 권리 변동이라고 해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게 권리 변동이야. 그래서 이제 최초의 취득에서 판소도 2페이지 펴놓고 프린트 나갔죠? 2페이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시 뭡니까? 취득이다. 원시가 뭐예요? 원시가 뭐야? 최초의 사람은 원시인이 나잖아. 최초의 취득을 원시 취득이라 해요. 네?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건물을 지었어. 그럼 최초에 하는 게 뭡니까? 보존등기 하죠. 그럼 뭐 이걸 뭐라나? 건물의 뭐라고요? 신축이라 한다고. 건물을 신축하면은 내 앞으로 보존등기 하죠. 맞죠? 그럼 무슨 취득입니까? 최초의 취득이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자, 세 가지 있어요.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그래서 더 이상 요 정도만 일단 합니다. 우리 7개가 있는데 4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뭐야? 주인 없는 물건은 무주물이라 합니다. 선점을 하죠. 그럼 선점자가 취득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경규가 하는 도시오브 봤어요? 드라마 봤어? 드라마에 뭐 나오죠? 예능. 낚시 맞죠? 자, 거기 보면 이경규 나오는데 물고기는 무슨 물입니까? 그렇지, 무주물이야. 맞죠? 잡았죠? 선점한 거야? 그러면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회 떠먹든 매운탕 끓여 먹든 지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이라고? 선점자 마음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뭐야? 무슨 취득한 거야? 원시 취득한 거야. 무슨 말이죠? 네, 무주물 선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주물 선점은 반드시 선점자의 무슨 의사가 되느냐면 소유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게 판소한테 적어놔야 돼요. 무주물은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중에 지적법 배우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를 한다. 법에도 돼 있고, 자, 지적 말고 민법에도 돼 있고, 자, 조사 측량해가지고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조사 측량해가지고 국유로 등록한다 돼 있거든.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뭐라고요? 국입니다. 국이 누구야? 국가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만 된다? 동산만 됩니다. 오케이? 네, 동산만 선점이 되셔야 된다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낚시, 물고기. 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유실물이 뭐야?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그럼 습득자가 취득하는데 요거는 6개월입니다. 6월 동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아야 취득을 합니다. 오케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유실물 습득이 언제 나오느냐? 한 이제 7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6년, 7년 전에 서울 타워 팰리스 들어봤죠?
예. 그러면 얼마 안 합니다. 몇십억 하죠. 도곡동에. 뭐 지금 한 40억, 50억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뭡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1억을 죽었어요, 수표. 버려붙는데.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돈을 이제 신고를 했죠, 경찰에. 그랬을 때 신문상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와요? 유실물 습득이 나왔어요, 민법에.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좋겠네 이렇게 해주고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은 저 신문 보니까 나와, 유실물 습득. 그러면 유실물 습득하면은 어떻게 될까? 습득자가 바로 취득하느냐? 했잖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경찰이 조사하죠. 그래가 찾아줬어, 안 찾아줬어? 찾아줬어요. 예? 돈 버는 돈 찾아줘가지고 1억이야 1억. 그러면 이제 유실물법 4조에 보면은 얼마나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자,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법을 알잖아. 5%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뭐 무조건 20% 얘기해야지. 그래가 싸움 생겨가지고 법원 가면은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5%에서 20% 사이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금액이 100억이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100억이다. 그럼 5%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1억이다 하면 얼마야? 20% 대립입니다. 무슨 말이죠? 금액이 사면은 예를 들면 100만 원 장 줬다. 차 줬다. 100만 원. 그럼 얼마 달라고 하셨다고? 20만 원. 아시죠? 근데 금액이 10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라고. 그 결정을 누가 한다고? 판사가 한다고. 다툼이 생기면. 그렇게 유도리 있게 만들어놨다고, 법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어줬다, 차 줬다, 5% 얘기하면 안 되고, 절대 뭐라고? 그렇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시험 범위 밖이거든. 유실물법 4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은 20%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찾아주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옛날에 진짜 있었어요. 내가 지갑을 주워줬는데, 그때 대학교 때죠. 대학교 때 지갑을 주워줬어요. 그래서 주워줬는데,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보니까 아주 예쁘게 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찾아줬죠. 그런데 이제 가니까 뭐 돈이 없었다니 내보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돈을 건드리자 그대로 줬는데 돈이 좀 적은 것 같다면서 그러고 막 도둑치자 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보니까 좀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죠. 안 되겠다고. 당신 돈 받아야 되겠다 내가. 유실물법 4조다 하니까 경찰이 뭘 합니까? 막 욕하니까 경찰서 가자 해가 갔어요. 가니까 뭐 내 돈이 이 사람이 주어줬는데 뭐 돈이 부족하니 어쩌니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너가 안 되겠다. 유실물법 4조에 보상. 내가 알고 있는 건 대학교 선배들이 하는 게 뭡니까? 돈 좋아졌지? 그럼 유실물법 4조에 보면은 이거 선배들이 다 얘기하거든. 막 다 얘기해줘요. 다 기억하고 있지. 그래서 유실물법 4조에 보면은 20% 5% 얘기 안 했어요. 20%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게 찾아보라고 하니까 있네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20% 주세요. 그럼 40만 원가 되잖아요. 8만 원 받았어요. 딱 받아보니까 나오니까 또 여자가 막 쉐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 당신도 다시 경찰서 들어가니까 도망가 보더라고. 그래도 이게 법을 아니까는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걸 좋은 놈이가 우리가 이제 물론 자격증 따고 좋지만은 안 돼도 이런 내용 배우는 것만 해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따야지. 맞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 모르고 하고 차이 난다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오지만 자, 나오는 거는 요거 나왔어요, 이거. 주택관리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년 나왔거든. 1년 아니고 몇 월이다? 6월이에요. 아시죠? 이게 이제 개정된 게 5년 전에 개정됐거든. 그래서 1년이었는데 6개월. 왜 이제 6개월로 바꿨을까? 이제는 CCTV도 있고 뭐 바로 조회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6개월로 바꿨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6개월만 기억하면 되고 유실물법 4조는 상식으로 기억하자. 알죠? 주어졌다 몇 프로? 20%. 5% 얘기하면 안 돼. 20%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죠? 그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된다고. 그리고 20% 달라고 하니까는 경찰이 주라고 이러더라고 옆에서. 맞죠? 그래.
나는 법을 또 뭐라 해야 됩니까? 내가 법학생이고 법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돈을 띵구겠냐면서 막 하니까 맞다고. 막 그러고 법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냐면서 막. 예?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놔야지 이런 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실물법 4조에 보면은 몇 프로 달라고 하셨다고? 5% 잊어버리고 20% 계속 주장해요. 20%. 알겠죠?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거는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물 발견입니다. 매장물 발견. 이 유실물 습득은요, 제가 이제 또 이거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지갑을 찾아줬어요. 그 경찰가 신고를 했거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뭡니까?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만원. 그때 10만원 지금 한 100만 넘어가죠. 10배 이상이에요. 한 200만 정도 될 거예요, 가치가. 그거 찾아줬는데, 그때는 1년이었거든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걸 이제 학교에 경찰이 또 얘기를 해가지고 박주성 학생이 있는데 걔가 이제 찾아줬다고 돈 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전교생 앞에서 나가서 이제 상장 받았잖아. 착한 어린이상 들어봤습니까? 표창장 들어봤어요? 그거 받았어요. 그거 받았어. 진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걸 내가 받아서 이제 내한테 안 오고 어머니도 다 갔죠. 어머니가 그냥 닭 한 마리 사주고 그냥 시장에서 어디냐면 태화시장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시죠? 태화시장에서 그 떡볶이 순대 사주고 끝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 저번에 한번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뭡니까? 니한테 돈 들어간 게 몇십 배가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 받은 적이 있다니까.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1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돼가 몇 개월 바뀌었다. 6개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택관리사회가 거의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나왔었다고 개정되고 난 다음에 주의만 하세요. 이거 1년이 아니고 6월이에요. 근데 매장물 발견이 있어. 매장물 발견. 요거는 매장물을 뭐 내가 지금 문화재 이런 거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장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발견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고려청자 발견했다.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가치가 나가는 물건을 발견했다. 금덩어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매장물 발견했을 때도 요거는 몇 년인데? 1년입니다.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뭡니까? 요거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 헷갈린다고. 요거는 1년이고 요거는 6월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절대 이거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유실물은 적을 때 이렇게 적어. 몇 월이야? 네. 됐죠? 매장물 발견 어떻게 돼요? 몇 년? 몇 년? 1년. 됐죠? 네. 기억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60을 때가 드신다고? 몇 월? 6월. 됐죠? 끝났어, 우리. 주택가에서 한 문제 이제 이미 정리했어, 벌써. 자, 그래서 6월. 매장 발견은 1년. 됐죠?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취득이 무슨 취득이다? 원시, 최초 취득이라고. 6개월 동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습득자가 취득하고요. 원시 취득하고, 발견자가 1년 동안 안 나타나면 발견자가 원시 취득한다고요.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원시 취득 종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승계 취득이 있죠. 자, 우리가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뭐 요거죠. 갑에서울로 이렇게 받은 게 뭐예요? 무슨 취득이다? 갑에서울로 이렇게 받은 게 뭐라고? 승계 취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자, 이 설정적 승계 취득은요. 자, 나중에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나옵니다. 적읍시다.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뭐랍니까? 설정적 승계 취득.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 가면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지역권 설정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 뭐가 필요하냐?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설정하면 취득하는 게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적 승계는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가 있고, 자, 특정된 물건을 받는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괄 승계는 뭐냐?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상속.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도 받지만 뭐도 받습니까? 빚도 받죠. 맞죠?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포괄 승계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합병이 되면 앞에 회사가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래서 인수팀이 들어가가지고 인수관계할 때 빚이 얼마 있는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는 거예요. 채무를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현대건설 인수했잖아요. 들어봤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인수팀이 들어가서 부채가 4천 몇백억 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인수가를 까내렸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지만 합병했을 때는 뭐라고요?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 앞에 회사 갖고 있는 빚도 같이 받는다고. 부동산도 받지만 권리도 받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는 뭘 한다? 빚도 같이 받는다 그래서 무슨 승계를 한다? 포괄 승계. 자, 그 다음에 특정 승계가 있는데 특정된 물건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게 매매, 교환, 증여. 자, 보세요. 특정된 물건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특정된 물건 받았죠? 맞나요? 특정된 물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매. 그 다음에 특정된 물건을 바꾼다. 교환. 특정된 물건을 공짜로 받는다. 증여. 요즘에 이제 뭡니까? 요즘에 강남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보다 증여를 많이 하죠. 증여를 많이 하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증여 이렇게 합니다. 증여.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정 승계는 특정된 물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취득과 뭐가 있습니까?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권리에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취득인데 발생에 관한 내용이죠. 맞나요? 발생.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변경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주체의 변경이 있어요. 주체 변경. 자, 주체 변경은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죠. 맞나요? 주체가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는 게 주체의 변경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쉬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변경입니까? 내용이 변경되어 있죠. 내용의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 질적 변경이 있다. 자, 양적 변경은 어떤 게 있느냐? 한 개만 기억하면 돼요. 첨부. 첨부하면은 첨부가 뭡니까? 첨부. 자, 우리가 이거 첨부를 하면은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 첨부 파일은 들어봤을 텐데 첨부 파일 들어봤어요? 첨부 파일에가 붙여가지고 보내려 하잖아. 첨부가 붙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대표적인 예를 물어볼게요. 자, 이게 법조문에 있어요. 법조문에 있어. 자,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동산과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 붙였을 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크죠?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붙였을 때 누가 소유자한다? 붙인 거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붙인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갑. 갑의 뭡니까? 최초에 취득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보면 저기 원시 취득 보면 첨부가 있어요. 우리 판소도 보세요. 첨부 있죠? 맞죠? 네. 근데 붙이니까 양이 크죠, 안 크죠? 커지죠? 또 첨부는 뭡니까? 원시 취득이면서 뭐라고요? 양적 변경입니다. 양이 커졌으니까.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부에는 부합, 혼합, 가공인데 부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질적 변경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 물론 지금 땅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 예, 있을 수 있어. 이따 생각해봐. 예, 그래서 땅을 담보대출 받았어. 담보대출. 응?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리고 땅에다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럼 은행은 뭐랍니까? 저당권자. 은행은 뭘 한다고? 저당권자. 그럼 여러분은 뭘 한대?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 설정해 줬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자를 한다고요. 용어가 중요합니다. 저당권 뭘 한다? 설정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저당권자가 여기에 이제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이 땅이 수용이 돼 버렸다. 그러면 수용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수용 보상금이 나오잖아. 그럼 이 저당권자도 수용 보상금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 담보대출 해주면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돈 안 갚으면 겸해 넣거나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 받아갈 수 있고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만 아르누보. 지금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나가면 딱 보여요. 이게 좀, 예? 앞에 보여요. 다가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예, 전국 방송에 지금 일주일 내내 나왔어요. 그게 아는 동거. 예. 자, 그래서 그럼 화재 보험금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 이게 물상대위라 합니다.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에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은행 직원이 담보대출 해주면서 뭐랍니까? 화재보험도 가입해야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대출 안 받아봤어요? 그걸 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의도적으로 못하는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요즘은. 대출도 좀 받아보고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고. 은행 대출 받아보면 안다니까. 알죠? 은행이 뭐라고? 저당권자. 대출 약속서에 막 졌는데 저당권자 적고 우리 여러분 뭡니까 뭐 여러분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자 막 적고 이란다니까. 이름 적으라고 했는데 이제 뭡니까 이미 뭡니까 그 사람들이 현관펜으로 뚝뚝뚝 해놔가지고 막 그냥 막 적다 보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넘어갔지만은 저당권 설정자 여러분 이름 다 적었어. 도장 다 찍고 도장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도장도 이제 뭡니까 은행 직원 가지고 있다가 뭐죠 이름 다 적고 다 적은 다음에 도장 파파파파파 경험이 없나 보네 진짜. 찍잖아요. 어디 찍는다고? 설정자에 다 찍는다고. 알겠죠? 은행은 뭡니까? 저당권자 이미 찍혀 있어요, 걔들. 뭐 잘 몰라 본데. 하여튼, 그러고 또 뭐 하죠? 인감 도장하고 인감 찍으면서 가져갔잖아. 도장 확인까지 하고 찍잖아요. 대출 좀 받고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 이해가 된다. 저당권자. 저당권 이해가 돼. 알겠죠? 그래서,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에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무슨 대위성이란다? 물상대위성. 이게 질적으로 다른 걸로 변경됐다 그래서 질적 변경에서 물상대위가 있습니다. 요거 한 개만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양적 변경. 붙이니까 양이 커지다. 첨부. 그다음에 질적 변경은 물상대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작용의 변경. 이 작용의 변경이 18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18회 기출 딱 해놓으시고. 작용 변경. 자,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짜리예요. 그러면 1억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새마을 금고에서 돈 또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여러분이 담보 가치면 충분한 물건이 있으면은 내가 국민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고 또 2번 전화번호 설정해가지고 후순위 전화번호 설정해 새마을금고에 돈 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1번 저당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자를 뭐란다? 2번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변제를 해버리죠. 뭘 해버린다? 변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피담보채권, 돈 빌린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뭐 필요 없이 소멸하냐면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뒤가 배워요 이거. 자, 그래서 소멸하면은 요거 변제가 소멸하면은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합니까 안 합니까? 올라가죠? 1번 없었잖아. 그럼 2번이 1번으로 올라간다고. 그럼 이 순위 승진을 뭐라느냐? 뭐란다? 작용의 변경을 한다고요. 순위 승진을. 저당권에서 순위 승진을 무슨 변경을 한다? 작용의 변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 자, 마지막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적 소멸은요,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됐을 때.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무슨 소멸을 한다? 절대적 소멸을 한다. 이 대표적인 게 상품백화점 알아요? 상품백화점 어떻게 됐어요? 건물이 무너져 보잖아. 그럼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죠? 이게 목적물이 멸시됐을 때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은 뭐냐면은 가백에서 을로 넘겼잖아. 아까 소유권을요. 맞나요? 넘겨버리면 갑은 상대적으로 소유권 소멸하죠. 이게 뭡니까? 전주인 입장에서 이 전주인입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입니다. 됐지? 자, 이게 이제 권리 변동이다. 권리 변동 소멸까지 했습니다.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뭐랬어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뭐랬어요? 권리 변동이라 했잖아요. 자, 그럼 발생하는 거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판소도 2페이지 폈죠? 펴져 있죠? 자, 최초의 취득하는 건 뭐란다? 원시 취득. 뭐가 있습니까?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어요. 자, 승계 취득은 승계 받는데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전 받는 거는 빚도 같이 받는 무슨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된 물건을 받는 매매 교환 증여 같이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특정 승계가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하는 게 설정적 승계 취득이고, 자, 그 다음에 변경은 주체의 변경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게 주체 변경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 붙이니까 양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질적 변경은 무슨 대위? 물상 대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용 변경은 무슨 변경? 순위 승진이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1번 저당권이 소멸해서 변제를 소멸해서 2번이 1번 올라가는 게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무슨 승진이다? 순위 승진이거든요. 자, 이걸 작용 변경을 한다. 소멸은 목적물이 멸시했을 때 뭡니까? 절대적 소멸이고,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어디냐면은 74페이지 있죠? 있습니까? 74페이지에. 자, 74페이지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유형 나오죠? 유형 나옵니까? 찾았어요? 자, 유형 보시면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컨대 건물의 신축이 있어요. 건물을 신축하면 무슨 취득한다? 원시 취득합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 옆에다 좀 적어놓읍시다. 뭘 적어놔야 돼? 여기 적어놔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적어놓습니다.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타이틀 위에 적어놓으시고, 한 개 더 적어놓으면 첨부까지 적어놓어. 첨부. 자, 우리 입문서에 원시 취득의 종류는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까지만 해놓으시고, 자, 승계 취득은 밑에 갑니다. 승계 취득. 자, 이전적 승계 취득과 뭐가 있다고요? 설정적 승계 취득이 있는데,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가 있고 뭐가 있다? 포괄 승계가 있다. 자, 포괄 승계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상속이죠. 밑에 얘가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네, 됐고. 설정적 승계 취득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게 판소도 적어놨죠? 네, 보시면 돼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권리 변경입니다. 세 가지 있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내용의 변경에서 양적 변경 나와 있죠. 질적 변경 나눠진다고 돼 있죠.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양적 변경 위에다가 첨부 적어놓으시고 첨부. 질적 변경 위에다가 물상대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의 변경 뭡니까?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이를 순위 승진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돼 있습니까? 3번의 작용의 변경에서 세 번째 줄에 끝에 가면은 순위가 승진됐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돼 있죠?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입니까?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 권리 소멸입니다. 절대적 소멸은 뭐 했을 때입니까? 첫 번째 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찾았어요? 찾았어요? 목적물 멸실된 경우. 상대적 소멸은 뭐랍니까? 전 주인 입장.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구권리자 입장 돼 있죠? 구권리자가 뭐야? 전 소유자 입장입니다. 됐어요? 네, 됐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요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복습해주고 이제 본격적인 진도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동안 빡시게 해서 1년 만에 끝내버립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서 1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또 민법입니다. 지금 민법인데 그때는 3시간 수업합니다. 알죠? 3시간 수업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3시간 수업이고 1월 달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4시간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뭐 좀 사오세요. 계란을 사오든지 해가지고 먹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무슨 수업입니까? 알잖아. 아까 공법 했나 그랬잖아. 공포의 학문. 알죠? 공법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법책 안 두고 가도 돼요. 내일 드릴 테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뵙겠습니다.